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주 제1강 하겠습니다. 기본서 333페이지 13번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에펙트에 관해서 이제 돼 있는데, 지렛대 효과가 그 15회 어렵게 나올 때 한번 나오고 그 뒤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333페이지 가로 1번 지렛대 효과의 내용. 여기서 그 지렛대는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물건을 뭐 들어 올릴 때, 그 힘이 모자랄 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여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무 관리, 지금 금융론에 이용될 때에는 자기 자금으로 할 때보다 남의 자금 끌어와서 그 규모를, 자본 규모를 늘리면 더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가지고 10%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1억밖에 못 얻죠. 만약에 20을 가진다면 2억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모를 늘릴 때 돈을 빌려오게 되잖아요. 돈을 빌려오게 될 때 이자 뭐 주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입자본, 남의 돈을 빌려왔을 때, 즉 차입자본, 차입금이죠. 차입자본이 투자자의, 지분 투자자죠. 지분 수익률을 늘리는 효과를 뭐라고 하냐, 얘를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지렛대 효과 에펙트, 레버리지 에펙트는 차입자본, 빌려온 돈이 이자 주고도 남음이 있어서 안 빌려갔을 때보다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늘리는 걸 정의 지렛대 효과, 줄이는 걸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2번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 포지티브 레버리지 에펙트, 부의 지렛대 효과, 네거티브 레버리지 에펙트, 중립적 지렛대 효과, 내추럴 레버리지 에펙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밑에 뭐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제 이자율하고 지분 투자자의 지분 순이라고 비교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넘어가고 뒤에 이해를 위해서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334페이지 가로 3번에 정의 지렛대 효과의 예시 해서 동그라미 1번, 예를 들어서 투자하면 얼마나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느냐, 이거를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수익률이 아니고 투자 의사결정자인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이걸 지분 수익률이라고 한대요. 지분 배당률하고 지분 수익률은 달라요. 지분 배당률은 매년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배당이 다르니까. 그러나 지분 수익률은 투자 기간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분 수익률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지분 투자자의 투자 기간의 평균적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15%다. 그리고 남의 돈을 안 빌려왔다. 이거 첫 번째는 지분 비율이 100%, 차입 비율 제로예요. 자기 돈만 가지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이건 이자율이에요. 왜 이걸 저당 이자율이라고 하지 수익률이라고 하냐, 돈을 빌려준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자 수입이 있으니까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고, 돈을 이자를 주는 쪽에서, 빌려온 쪽에서 생각하면 저당 이자율, 이자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저당 수익률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알면 좋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10%고 저당 비율이 0%에서 이제
근데 이자율이 그렇게 됐는데 돈을 안 빌려왔을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돈을 빌려왔을 경우 지분 수익률이 60%,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빌려온 것이 전체 종합자본의 40%, 전체 남의 돈, 자기 돈 더해서 100%가 있는데 그 100% 중에 자기 돈이 차지한 비율이 60%, 차입자본이 차지한 비율이 여기서 40%, 이렇게 할 경우에 지렛대 효과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를 보자. 이거 지렛대 효과 발생되려면 일단 남의 돈을 빌려온 경우를 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차입 전에 지분 수익률이 이제 15%였는데 돈을 빌려온 경우에 이익률이 얼마가 됐냐, 지분 수익률이. 요 얘기죠. 이게 돈을 빌려온 경우에 얼마나 됐느냐. 지금 실현 수익률이라고 이제 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돈을 빌려오기 전에 빌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은 그 장래에 대한 수익률이고, 빌려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빌려오기를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려다 보니까 이제 빌려온 후에 얻어진 수익률을 따지다 보니까 실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33%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계산식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그 334페이지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우리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자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 빌려왔고, 이제 많이 1원 빌려왔을 때 그 0.2원 생겼으면 20%죠. 근데 10원 빌려오면 2원 생기고 100원 빌려오면 20원 생기고,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비례하니까 그냥 아예 편하게 1원 빌려왔다고 해요. 토탈 금액이 1원이요. 여기 1원. 전체가 1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40%를 빌려왔다고 했으니까 지분이 60%니까 0.6원 투자돼 있고 플러스 저당 남의 돈 끌어온 거 차입, 여기 40%. 그러면 1원에 0.4원, 1원 중 0.4원. 그래서 이제 전체가 1원짜리예요, 이 건물이. 그런데 이제 돈을 40% 빌려왔을 때 이익률이 어떻게 되냐? 일단 자기 돈은 0.6원이잖아요. 0.6원. 0.6원. 0.6원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할 것이냐? 0.6원에 대해서 수익률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5%. 15%라고 했죠. 그래서 0.15 15% 생긴다. 이건 이제 자기 돈 0.6원 투자했을 때 이 얘기고, 남의 돈 끌어온 게 있잖아요. 얼마 끌어왔어요? 0.4원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0.4원 끌어온 것은 과연 이익을 얼마나 늘려줬을까? 근데 이 사업 자체가 15% 이익 나잖아요. 0.15 이익 난다. 15%. 그런데 이자가 얼마냐? 10%라고 했어요. 그래서 0.10 10% 이렇게 난다. 이것이 이제 그 안 빌려왔을 때마다 그 지분 투자자한테 플러스 되는 이익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 보면은 0.15에서 0.10을 빼면 0.059 0.059 곱하기 0.4니까 이게 암산으로다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0.05 곱하기 0.4니까 이꼬르 0.0이네. 0.0이다. 그러면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까지 다 한 것이 0.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0.6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0.6 곱하기 그
0.15 하면 이거 0.09인가요? 이게? 계산기를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된다. 0.6 곱하기 0.15 그러면 이거 0.09네요. 그러면 이게 0.09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0.11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0.12를 0.6으로 나누면 계산기도 계속 필요하네. 그래서 0.6을 0.12를 0.6으로 나누면 그러면 18.33%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돈으로 했을 때는 15% 이익이 났는데 남의 돈 끌어와서 이자 주고 남은 것까지 플러스해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18.33으로 삼아서 2.33%가 3.33인가요? 3.33%가 오히려 수익을 늘려줬다. 안 빌려왔을 때보다.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수익을 늘려줬으니까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 플러스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33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들어놨는데 그 이후 정해지렛대과의 예제에서 가로 3번에 1번의 예제에서 기대 수익률이 15%를 예상했으나 이자율은 10%죠. 15%를 예상했으나 그 사업이 예상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지내놓고 보니까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그 사업의 수익률이 15%가 아니고 8%밖에 안 발생했다. 우리는 사업을 하기 전에는 몇 프로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고 돈을 빌려오지만 빌려온 돈의 이자는 확정이자예요.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줄일 수도 없고 잘 됐다고 해서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자율 10% 변동이 없는데 사업의 수익률만 이제 지내놓고 보면 더 예상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는 예상보다 못했다. 기대치가 15%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실현된 거는 8%밖에 안 발생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나 한번 봐요. 이 경우 계산되는 경우를 한번 또 해보면 이 경우에 계산되는 걸 한번 부의지렛대 경우 해보면 지금 자기 돈 투자한 건 0.6원이죠. 그 비율은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대치만 달라졌으니까요. 0.6원 자기 돈 투자하면 얼마예요? 원래 0.15 즉 15%를 예상했으나 따지고 보니까 얼마 발생했냐면 8%밖에 안 발생했어요. 그래서 0.08 그리고 남의 돈을 끌어왔을 때 플러스 해주는데 이제 좋은 쪽으로 플러스 해줄지 오히려 손해보게 만들지 안 빌려온 것보다 못하게 했을지는 몰라요. 따져봐야 돼요. 남의 돈은 얼마 끌어왔어요? 0.45원 끌어왔죠.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 났어요? 15%가 안 났어요. 8% 났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그렇게 낮든 말든 간에 이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0.10 이걸 계산해 보면 0.6원 지분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0이 많으니까 이 계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이 많아가지고 0.6 곱하기 0.08 하면 이게 0.048 요것이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0.08에서 0.150을 빼면 지금 손해보잖아요. 이자 10% 주었던데 그 빌려와가지고 8%밖에 수익을 못 냈으니 그래서 0.08 빼기 0.10 그러면 마이너스
0.02 거기다가 사원 빌려왔으니까 0.4를 곱하면 마이너스 0.008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얼마냐? 0.6원 투자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0.048 빼기 0.008 그러면 0.04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느냐? 다시 0.04를 나누기 0.6으로 하면 그러면 6.67%가 나와요. 아니 안 빌려왔으면 15% 수익을 냈는데 그랬는데 빌려오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줄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빌려오나 마나 이익이 하나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 안 빌려올 때 비교해서 그 얘기죠. 자, 335페이지 중립적 지렛대 효과도 가로 5번에 예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이후 3 가로 3번에 이르 예제에서 기대 수익률이 15%를 예상했으나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몇 프로냐면은 15%도 아니고 8%도 아니고 그다음 이자율하고 똑같은 10%가 사업의 수익률이 발생했다. 그 기대치보다 못했죠. 지금 15% 예상했으나 실제로 발생된 게 사업의 수익률이 15%니까 이랬을 때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계산해 보자 이거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그 자기 돈 투자한 건 하여간 전체 이론 금액 중에서 0.6원이니까 이것도 참 앞에 것이니까 치워야 됩니다. 이건 부의 지렛대 효과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돈이 0.6원 투자했죠. 이론 중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수익률이 예상치를 적으면 안 돼요. 그건 예상했던 것이고 실제 상황을 해보니까 10%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0.10 10% 그리고 자기 돈 투자한 건 0.6원. 남의 돈 끌어온 게 있죠. 끌어왔더니 얼마나 발생했어요? 10% 수익이 발생했죠. 근데 남의 돈 0.4원이었잖아요. 곱하기 남의 돈 끌어와서 얼마나 이익 봤다고요? 10% 0.10 또 이자는 얼마 준다고요? 0.10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는 0 돼버렸잖아요. 여기 0 돼버렸고 이것만 남았죠. 이것만 남았는데 분모유도 0.6이고 분자유도 0.6 있으니까 약분해버리면 결국 얼마요? 10%가 된다. 그래서 그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15%를 예상했으나 지내놓고 보니까 10%가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그 이자율로 똑같아서 이익을 하나도 늘려주지 못했다. 그런데 15%에서 5%에서 오히려 중립지렛대 효과 보니까 10% 발생했는데 줄어든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 예상을 15%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15%짜리였어요. 15%짜리였는데 10%짜리였는데 잘못 예상한 것이고 그거는 잘못 예상한 것이고 그래서 그 10% 그게 남의 돈 끌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득 받냐? 하나도 못 받죠. 뭐 자기 돈은 이 사업에 투자하면 얼마나 생기냐? 예상은 15%였는데 걔는 예상이 틀린 거다. 10%짜리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1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돈을 빌려와 가지고 하나도 증가시키지 못했다. 요거는 이해되는데 요쪽이 왜 10%냐? 예상은 15%인데 실제로 그 예상은 잘못 이 사업을 이해한 거고 이 사업은 10%짜리였다.
그러니까 10%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 발생했느냐 하면 실제 발생된 사업의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예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응? 효과가 정해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냐, 에펙트 효과, 그러면 실제로 늘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부의지렛대 효과 실제로 돈을 끌어왔을 때보다 안 끌어왔을 때보다 늘었느냐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결국 10%짜리였다라는 얘기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왜 10%짜리가 15%짜리가 10% 됐는데 이게 중립적 지렛대효과라고 하냐, 응? 오히려 줄였으니까 부의지렛대효과라고 하지. 그거는 이제 부의지렛대 효과는 이건 또 줄었죠. 이거는 6.67로. 그러니까 이건 중립적지렛대 이렇게 따지니까 실제 수익률로 따지니까 실현수익률로 10%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제4절 나머지 저기 336페이지 가로 6번의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률, 종합수익률 이 관계를 했는데, 이것을 따지면 시험을 내면 좋은 문제였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그래서 다른 책이 없지만은 써놨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세후 지렛대 효과, 이것도 건국대 조정인 교수가 자기 부동산 원론책에, 출판부는 건국대 출판부 언급을 해놔서 이제 저도 이것을 설명해 놨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이제 저당 시장, 저당을 팔고 사는 시장, 이걸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당 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